풀어본 문제들 시험지 구성한 거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답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시험 문제, 풀어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니까 너무 빨리 못 읽는다 뭐라 하지 마시고요. 자, 1번. 여러분들은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채팅창에. 부부 상담을 온 여성 어르신께서 자녀분은 두 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를 물어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 문제의 맥락을 살피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 순환적 질문, 2. 반복적 질문. 요거를 얼마 전에 배웠죠?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부 상담이든 가족 상담, 우리가 노인 상담이지만 노인 개인에 대한 심리 상담이 아니라 노인이 가족 안에서 어떤 갈등을 겪을 경우나 어떤 문제를 안고 왔을 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게 주 상담 온 내담자인 그분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이제 상담자가 뭔가에 이렇게 인과관계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맥락적인 상황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해당 상호작용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배우자는 이렇게 하고 배우자는 또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십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닌 다른 가족의 입장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것을 이제 가족 치료 안에서 순환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2번, 종결 단계와 관련이 적은 것은 뭡니까? 1. 감정적 마무리, 2. 상담자와의 분리, 3. 변화 지속성 확인, 4. 몰입. 네. 몰입과 관련된 단계는 초기, 중기, 종결 단계 중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몰입에 관련된 건 중기입니다. 본격적인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어떤 대안을 탐색해 보는 시기가 바로 중기입니다. 바로 해결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내담자에게 질문 시 너무 많은 질문을 연쇄적으로 이어하는 것은 신문당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죠. 네, 맞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질문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쇼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여러분들은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 있지만 거기 보면 제가 액션도 막 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뭐예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넘겨가면서 질문을 계속 연쇄적으로 쭉쭉쭉 자, 사는 곳, 이름, 뭐가 문제죠?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막 계속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해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할 말만 하듯이. 그런 거는 이제, 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건 충분히 아시고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다음 중 상담자가 상담 시 피해야 할 의사소통 유형이 아닌 것은, 죄송해요. 유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좀 제가 노안이 와서 문제를 입력하다가 이렇게 좀 틀리는 게 가끔 있어요. 네,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피해야 될 의사소통 유형을 쭉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피해야 할 의사소통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의사소통 유형이 아닌 것이잖아요. 경고하기, 지시하기, 평가하기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섣부르게 경고, 뭔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지시하거나 뭔가 좀 해당 문제에서 비판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답은 여기서 1번이죠. 배정하구님, 그죠? 1번이죠. 경청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뭔가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틀릴 뿐이 아닌데. 그죠? 네. 5번. 클라이언트가 상담 시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간 약속을 자꾸 어기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상담 중기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예시를 얘기를 하죠. 어디 상담 선생님은 도대체 학위는 있으신가요? 뭐 어느 학교 나오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자꾸만 뭐 약속을 어기거나 자꾸 빵꾸 내거나 뭐 그런 거 부분에서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뭔가 그거를 자기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상담사를 신뢰하고 끝까지 막 믿어 의심치 않아요. 끝까지 제가 선생님을 믿고 상담을 받겠습니다는 분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가 제기되는 문제나 불안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6번. 상담자의 이것은 특히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살필 때 활용됩니다. 클라이언트의 포즈나 얼굴 표정, 시선 등 복합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자, 국어 문제 같은 거죠. 네, 국어 문제 같은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네, 요거에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관찰이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언어적인 표현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말씀을 늘 드리면 제가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했죠? 맨날 강조하잖아요.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 눈치가 필요하다. 눈치가. 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말하는 언어에만 의존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말할 때 표정과 그리고 어떤 행동들,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살피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7번. 치매 노인의 문제 행동 중 하나인 이것은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였죠? 배회죠. 이거는 중간고사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치매 노인에 대한 상담이 중간고사 이후에 한 번 더 다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자, 8번. 상담 중기에 활용되는 이것은 아이디어 수집, 비판 유보,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분류 및 대안 설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뭡니까? 회상 기법입니까? 브레인스토밍입니까? 우리 비런 브레인스토밍은 늘 하죠. 여러 상황들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상담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인데 이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어때요? 상담사가 뭐 무조건 답을 정해주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지정해 줍니까? 지시하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함께 끄집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촉진가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뭔가 이게 좋고 나쁘고 뭐 정답이고 정답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분류해보면서 대안이 나오기도 하는 과정이었죠. 9번. 노인 우울 상담 시 노인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억과 업적을 공유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인생 회고냐, 대인관계 치료냐. 이 두 가지가 다 노인 우울 치료에서 활용되는 것이었죠. 근데 너무 심각한 우울증보다도 동반되는 초기 우울증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초기 우울증에 특히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뭔가 대인관계, 사회 참여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 어떤 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실패만 하지 않습니다. 그 뭐 실패도 물론 자기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작은 성공도 성공이고요. 그렇죠?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돌아봤을 때 뿌듯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노인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어, 그, 그, 보시면 주변에서도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그 가족분들 중에 어르신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실 때 여러분은 들어드린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힘들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뿌듯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뭐 그런 얘기들이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죠. 자, 10번. 학대 노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는 최근 부부 관계가 가장 많다. 많습니까? 그렇죠. 노인 학대, 뭐죠?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발표되는 걸 보면, 이것도 현황에서 얘기 나왔지만, 그 2022년부터 역전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들이 가장 많았는데, 배우자가 가장 많아졌죠. 이거는 이제 노인 가구가 있는 부부 세대가 증가하는 것에서 이 원인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인 부부가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 굉장히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도 돌봄을 줘야 되는데 역시 어때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어요. 신체적인 돌봄을 역시 본인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배우자에 대해서 더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가족 관계에서 매우 스트레스로 좌우가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로 설명을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배우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학대를 설명하는 뭐 여러 가지 그뭐 요인들이라고 할까요?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그런 이론들인데 특히 이렇게 돌봄 노인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있고 돌봄을 전담하는 주수발자 한 사람에게만 이 부양 부담이 가중됐을 때 그 가족 안의 상황과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가중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상황, 학대라는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되는 주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11번. 어, 단기 상담 시 상담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유용한 도구로 측정 질문이 유용하다.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을 뭐 했죠? 제가 예를 들면 주유정 학우님한테 주유정 학우님 오늘 이 수업은 만족도가 1에서 10까지인데 이 수업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물론 주유정 학우님은 10을 주겠지만 제가 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 7 정도를 만약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조정아님한테 이 수업에선 7을 건지셨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종결을 해야 되니까 수업 이후에 3 정도는 스스로 충분히 당신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만 공부하면 10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한다 쳐봐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단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이후에 행동에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합니다. 매우. 네. 그 다음에 어디죠? 12번. 클라이언트의 이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 전체에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할 내용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고 불안이나 불편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이것은 뭡니까? 네, 매우 강조를 하죠. 침묵이죠, 침묵. 침묵을 못 견뎌 하면은, 상담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상담사는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침묵은 그냥 그 상황이 불편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불편해서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내적 갈등과 뭔가의 결심과 뭔가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침묵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 여러분 해석할지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3번. 13번. 치매 뭐뭐에는 최소한의 일상생활 동작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어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전에 얘기가 됐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 윤혜숙 학원이 13번 아니죠? 말기죠.
네, 최소 이게 아시겠지만 치매라는 증상, 이게 질환이죠. 질병을 가지게 됐을 때는 이 비가역적이라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다만 초기 단계가 좀 길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나빠질 것만 남았으니까 늦출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겁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말기에는 이게 굉장히 신체적인 동작의 제한까지도 생기다 이게 결국에 와상노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근데 와상노인이 된다면 사람이 누워만 있다는 거는요, 바로 이제 이후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4번. 무서운 이야기, 무거운이죠. 무서운이 아니라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되어 불편하게 될 경우 상담자는 대화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더라도 주의를 분산시키는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노예진아 구님이 2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1번이 맞다, 2번이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2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런데 보시겠지만 보기가 섞여 있습니다. 1번이 X고 2번이 O입니다. 여러분들이 푸시는 시험에서는 문제 섞기와 보기 섞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1번이 옳고 2번이 그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바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 예전에 한번 그 꼬임에 당한 적 있죠. 이제 많이 제 문제에서 그런 거 많이 푸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는 1번이 옳다고, 어떤 문제는 2번이 옳다고 막 이래가지고 복잡하신 경험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심리적으로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화를 막 억지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막 갑자기 무거운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았죠?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이 안 맞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15번. 상담자는 힘들어하는 내담자에게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금방 좋아질 겁니다. 등 안심시키며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쵸.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근거 없이 안심시키는 거, 근거 없이 안심시키는 거, 그냥 이거는 하면은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면 특히 사회복지 영역 안에선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친구나 뭐 이웃의 가족이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면서 두 손 꼭 잡고서는 그냥 토닥토닥 해주는 거는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상담 전문가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뭔가 직함을 달고 이렇게 근무지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노력을 같이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는 됩니다.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칠 거고 그 과정 안에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거고 함께 뭔가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갈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는 지금보다는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냥 앞에 뚝 잘라 먹고, 잘 될 거예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아니라고 했죠. 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도 하잖아요. 그죠? 혼자서 얼마나 쑥스러운지 아십니까? 어. 아시죠? 여러분들. 자, 16번. 상담 초기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문제의 지속 여부와 그동안의 대처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노인 상담에서 노인이 상담을 온다는 건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 문제 생겼어. 상담 가야지.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없어요. 근데 문제를 겪고 겪다가 이런 어떤 뭔가 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니면 주변에 권유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오신단 말이에요. 상담을 받으러.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시작됐고 어떤 노력들을 그동안에 해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상담 초기 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17번.
치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치매 노인과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뭐뭐뭐 소집단 운영이 효과적이다. 네, 국어 문제죠. 네, 동질적 소집단. 같은, 왜냐하면 같은 문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조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이 모여서 문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는 거죠. 이 동질적 소집단. 특히 이제 치매 가족, 노인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 초기인 가족과 치매 말기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같이 모여요. 그럼 얘기하기가 어때요? 뭔가 좀 초점이 어그러지겠죠? 그래서 노인 특성이나 가족 특성을 고려해서 동질적 소집단을 구성하는 게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모인 그 치매 가족 그 자조 집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기관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집단을 잘 묶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8번. 상담의 종결은 완치가 그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까? 완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상담에서 완치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은 완치라는 기준도 매우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딱 뭐 제 뭐 예를 들면 뭐예요? 얼굴에 점이 있는데 점을 떼내서 없어지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나은 상태 그리고 이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때 내가 그 문제에 대안을 생각하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좀 상황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문제가 또 발생했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아. 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획득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완치가 아니라 종결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9번. 19번은 뭐지? 상담의 목표를 정할 때는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방향이 있어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르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때요? 이건 추상적인 질문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면 어떻다겠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개별 목표로 단위를 나누어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달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종결 시점에 종결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죠? 네. 20번. 201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법률 조항이 신설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이 없죠? 네.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제가 2014년과 2004년을 냈는데. 2004년이죠.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그 전에 없던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의, 그 다음에 노인 학대와 관련된 어떤 보호 조치 사항들, 그리고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정했다. 이건 짧게 제가 노인 학대 관련 상담을 할 때 잠깐 넣었습니다. 약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잠깐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여하튼. 그래도 아셔야죠. 2004년에 이렇게 노인복지법 개정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부분입니다. 21번 초기 상담의 핵심 목표는 뭡니까? 문제의 즉각적 해결입니까? 신뢰관계 형성입니까? 네. 그렇죠. 뭐 신뢰관계 형성. 이거 뭐 상식적인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있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어, 녹화를 종료하고
다시 퀴즈 풀어볼게요. 자, 녹화 종료.